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이 주식시장 지표입니다. 버핏 지수가 100%를 넘겼다고 합니다. 고평가를 나타내는 임계점을 돌파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따르면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겁니다.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해도 이제 단기간으로 너무 빨리 올라온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거고, 오늘만 해도 우리 시장이 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라는 건데요. 부장님 보시기에는 유동성 없고 우리 시장 더 간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 좀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의 어떤 버블에 대한 경계 심리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기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수준은 104 정도 돼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60에서 80 정도가 되면 저평가, 네. 120 이상이 되면 과열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기준에서 2,735포인트가 120이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400포인트 지난번에는 그 한 두 달, 석 달 전만 하더라도 2,43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120이 넘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미 이제 GDP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GDP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거품에 대한 경계선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735포인트가 돌파되지 않으면 아직은 과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를 가짜라는 취지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과열은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 주셨고,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은 조심조심 대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챙겨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급등이 시장의 화제였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나흘 만에 46%, 어제만 해도 21%가 올라섰는데요. 그 뒤에는 이 보험업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 이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배당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건데요. 삼성생명이 어제 이제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뭐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튀었는데 오늘은 좀 잠잠하거든요. 관련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관련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통과하게 되면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34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34조 원 규모인데 지분의 3%만 보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의견은 이거를 한 7년간 나누어서 지분을 회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매년 연간 그 매도 규모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누르고, 현금이 확보되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네. 배당 정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이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국내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기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은 삼성물산이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회사에 지분을 인수해서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위로 톡 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바로 삼성생명법, 이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주시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차익 매물이 좀 크게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좀 담아봐도 될까요? 관련 종목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험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담자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아쉽습니다만 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이 꿈틀꿈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가 9%가 넘게 올랐는데 신인그룹 트레저의 신규 앨범 주문량이 20만 장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밖에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JYP, SM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좀 엔터주를 바라볼 때가 우리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한다. 네. 이야기 연초부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엔터주 우리 어떻게 볼까요?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의 새로운 질문이기 때문에 엔터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물으셨지만은 우리 부자들은 경제신문 인당 코너에서 계속해서 엔터주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뭘 말씀드렸죠? YG 엔터테인먼트, JYP, ENT, 앤드 YG 플러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JYP, EN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콘서트는 잘 안 되는 거죠. 오프 콘서트는. 근데 온라인 콘서트 이런 부분이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이 블랙핑크라든가 그리고 또 트레저, 12 이쪽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JYP, ENT 같은 경우에는 미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SM은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성장 등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인 거죠. 굉장히 또 더불어서 또 하반기에 또 한알림 해제에 따른 또 시진핑의 방문 예상 이런 부분들이 또 가세화되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엔터주들 바라보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엔터주들 조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이마트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특수에서 좀 소외가 됐어서 우리가 참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형 마트가 회복을 하고 있고 쓱닷컴, 노브랜드가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품어봐도 될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좀 비교를 해놓고 보자면 현대백화점도 참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뚝 떨어지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요즘 우리 시장 순환매 돌고 있잖아요. 근데 유통주들은 그마저도 소외가 되는 걸까요? 부장님?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통주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마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물류 창고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을 갖추어서는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약간 반대가 있지만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물류 창고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것은 빠질 때 안 좋은 것이 다 반영이 되고요. 요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다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만 남았죠?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마트가 오늘 급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유통 쪽인데요. 예,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통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토픽 두 개는 이마트와 코스맥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와 코스맥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4가지 기사들 MTNW 박영부 장과 함께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